저희가 한번 짚어봤는데 관련 내용을 이제 버킷리스트 여행이라고 비판한 칼럼이 공개되자 청와대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1심에서 패했고 항소를 취하면서 결국 기자가 승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정치라는 거는 네. 인식이거든요. 그 여론, 국민의 인식이 어떠한 건데 지금도 그 대통령 부부의 순방에서 가장 제 머릿속에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게 두 분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다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여사님이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셔갖고 우리 남편 어디 있어요? 막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니 관광하러 간 것도 아닌데 그 저런 모습에 대해서 또 그때는 다들 흐뭇한 표정으로 그러는데 그거를 비판적으로 보는 눈으로 보면 결국 다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이고 또 이런 그 여사들의 어떤 외교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고 이희호 여사가 유엔에서 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전용기를 타고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슈가 안 됐고 차제의 어떤 정부든 이러한 그 이슈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비용이 얼마 나왔는지 요새 새로운 버전의 삼김 시대라는 말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 김정수 여사, 거기다 김혜경 씨까지 참 웃지 못할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아마 지금 참 살기 어려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속이 뒤틀리는 얘기거든요. 네.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노르웨이 순방 중 작곡가 그리그의 생가를 방문하자 야당은 외유성 일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노르웨이 정부와 조율한 정상 친교 행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김 여사는 문 대통령과 별도로 뭉크미술관, 소냐 왕비의 미술 마국관 등 유명 관광지 두 곳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여사는 문 대통령 임기 3년 차인 2019년까지 현지 공관직원 간담회를 3번 가진 반면 김윤옥 여사와 권양숙 여사는 5년간 18회, 17회씩 참석했습니다. 이거잖아요. 핵심은 외유냐 외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외교적 행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뭐 과정의 시시비비를 떠나서. 그런데 외유에다가 플러스 호화를 씌우려면은 외유에는 타지말이 부각되고 버킷리스트라는 게 나오고 호화에는 4억 원과 기내식 6천 몇백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외유냐 외교냐입니다. 외교와 외유 그 차이가 뭐예요? 한번 상임위원장 해보셨나요? 외교와 아니, 뭐 외유. 공식 일정을 봐야죠. 네. 그래서 거기에 저는 이 해외 가는 기준을 공식 일정이 70%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상임위에서는 저는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공식 일정이냐 아니냐를 막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경계들이 좀 있거든요. 그만큼 외유가 많다는 건가요? 아니 근데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 공식 일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문을 하게 되면 그쪽 관계자들이 같이 가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한일 축구 대결하러 갔다 그러면 그쪽 관계자들 다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축구를 이게 외유로 볼 거냐, 뭘로 볼 거냐 이게 경계가 애매해요. 애매하죠. 그래서 한 번 못 가고 예결이 간사할 때 한 번 갔다가 엄청 두들겨 맞아요. 정옥이 의원님은 의원 시절에 상임위를 외통위하셨나요? 예, 외통위를 해가지고 국정감사 때마다 그 해외 감사라는 대사관들 거 하는데요. 돌아다니잖아요. 저는 이 해외 감사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의원들이 얼마야? 535명이 있죠. 미국 의회의 의원들 중에는 여권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솔직히 공식 일정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그런 그 코스를 뭐 알아서 집어넣는 것인지 요구해서 집어넣는 것인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입법 활동하고 정부 모니터링 하는 걸로도 바쁘거든요. 저는 외교위원회도 굳이 그 대사관에 가서 앉아가지고 심지어는 뭐 미국도 포함한 4대 강국은 또 그렇다 치지만 뭐 다양한 관광 국가도 많이 가거든요. 아이, 너무 많이 얘기했나 봐. 그러니까요. 그 영부인의 그 해외 방문에 대해서
외교냐 외유 뭐 논란이 일으면서 정쟁을 벌인 건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봐요. 사실 이런 거보다는 좀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가야 되는데 윤상현 의원이 낸 김정수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그 당론조차 그 성일종 사무총장이 그러잖아요. 본인은 사인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의미를 아시는 거거든요. 뭐 야당에서는 생쇼라고 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고 결국 그 영부인 뭐 일정 이런 거 다 문제 삼아버리면 그게 끝이 없어. 부메랑으로 내로남불로 다시 다 돌아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강릉 지인이라고 하는 그 우모 씨 아들 대통령실에 특혜 채용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까지 확대되면 너무 그 좀 소모적이고 좀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로남불하는 거예요. 다들 자기 때는 또 그러고 또 입장 바뀌면 그렇고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특검을 하는 거 대통령이 거부할 거고 저쪽 특검은 그다음에 윤상현을 내봤자 민주당에서 동의해 주겠어요. 통과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한다는 건 결국은 이제 맞불 놓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영부인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윤상현 의원은 사실 엑스맨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 경륜도 있으시고 잘 아실 텐데 왜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특검 대상이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이고 특검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미진할 경우 발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수사하면 돼요. 김정숙 여사는.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고 하여튼 퇴임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특검 사안도 아니고 또 하나는 천하람 의원이 뭐 재밌는 얘기 했대요. 그래 두 개 다 해보자.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뭐 그렇게 될 리도 없지만 그래서 우선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당론 추진하기 아예 불가능한 것을 발의를 하신 거예요. 저는 다른 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이거 지금 인도 방문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국과 인도 관계는 아예 배제된 채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외교라는 게 상대가 있다면 과연 인도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볼 보느냐?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한 번은 생각하면서 움직여. 인도가 이제는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모디 총리가 지금 정권을 계속 할 것이고 그다음에 김정수 여사 문제는 작년 가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감사원 중심으로 해서 뭐 조사를 한 해 만에 그러다 또 쑥 들어가다가 요번에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물타기하기 위한 맞불이냐 또 이런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좀 짚어보고 싶은 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든지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그걸 이슈로 하려면은 지금 인내심 있게 야무지게 하라. 그러니까 하다가 말다가 또 있으면 하다가 그러면서 지금 윤상현 특검법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 거리를 두려는 이유는 그것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를 이미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냥 정치 공방만 해가지고 맞불만 놓고 끝내고 싶은 것이지 같이 특검하고 싶은 생각은 일도 없는 거죠. 글쎄 실제로 특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